자, 최고회의를 시작하고 먼저 국민 소리가 있으면서 좌측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자요, 경례. 바로 이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방위실 교실의 재미는 모두가 어제 연구원 주최로 미세먼지 대학 미세먼지 공포에 대한 토론회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좀 맑아져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만 미세먼지 공포는 올 한 해 계속해서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국민들은 숨쉴 권리조차, 자유조차 제한당하는 데 대해서 답답한 20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해서 인공 강우 얘기를 하고 대책을 내놓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인계부처의 대변인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증거 내놔라. 증거 있느냐. 딱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의 공부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장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딱한 장면이 되죠. 어제 이 자리에서 발제한 정진상 박사 자료는 중국이 작년 설날 쏘아올린 신재기관에 쏘아올린 폭죽에 섞여있는 화학물질 중에 칼륨 성분이 그대로 한반도로 날아와서 측정해보니까 7배가 넘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제 설명해 준 바 있고, 또 올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보름에 역시 폭죽에 있는 칼륨 이외의 지시물질,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몇 배가 높은 고농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증거가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딱한 장면은 정부가 말만 크지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표준과학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중국의 텐진대학, 상해 화동사범대학 등과 연계해서 공동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비 5천만 원이 없어서 이게 연구가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전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구하러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5천만 원 1억이 없어서 한중 공동 연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이 현실.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들 마스크 쓰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금방 대책이 쏟아질 것 같지만 뭐가 개선될 것 같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이 같은 딱한 장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놀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세 가지 있잖아요. 30% 미세먼지 저감하겠다. 공약만 있지 말만 있지 공짜 공약. 대통령 직속으로 대기환경 특별기구 만들겠다. 만들었습니까? 2년 동안 놀았습니다. 또 세 번째,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정상급 의제로 중국과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고 중국과 이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하는 순간 바로 중국 외교부가 반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딱한 장면. 과연 유능한 정부입니까? 믿어도 될 만한 정부입니까? 다시 한번 정부의 대우각성을 촉구하고
미세먼지 오늘 거쳤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한중 공동 연구 자금이 몇 푼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 안 되고 있는 현실, 또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세한 현장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경제신문에, 서울경제신문에 GM 8천억 국민의 혈세를 퍼부으면서 이변 합의가 있었다. 미국의 증권 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5년 뒤에 철수할 길을 터졌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의 뒤통수를 쳐도 되는 것인지 사는 회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설명한 앞으로 10년 동안 고용 유지하고 GM이 철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8천억의 혈세를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 5년 뒤에 떠날 수 있는 길을 이변 합의로 해줬다 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즉각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원내대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내의 비난이 컸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 대책을 선행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했어야 하면서도 대책의 선후에 소란이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면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노련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치밀한 준비 없이 6일 내지 8일간 계속된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의료주기식 대응을 대통령 발언을 통해 내놓는 미숙함으로 중국의 즉각적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국내 대책도 발생 원인별 대책을 면밀히 제시했어야 국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체 요인 40%, 교통요인 40%, 생활요인 20%로 대략 분석되는 배출 원인별 미세먼지 제감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카론전 정책 재검토부터 시작해 더 구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뒷짐지고 환경부에만 맡겨두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역시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결정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전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전두환 씨는 역사 법정에서 심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몇 차례 계속된 것처럼 전 씨가 이번에도 공판을 또 회피한다면 법원은 발부한 구인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서라도 재판을 하루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만훈 씨의 5.18 외국 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등 5.18에 대한 거짓 선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처럼 재판을 전봇대로 회피하는 그런 안락함을 보장해준다면 만원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종식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대철 전 국민의 발언 듣겠습니다.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재앙 상태에 통계를 봐도 OECD 국가 중에서 대기 오염도가 제일 나쁜 나라가 칠레고 그럼 두 번째다. 그다음에 100개 도시 중에서 도시는 국가 중에서 100개 도시 중에서 제일 나쁜 곳 순서에 44개가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47.8%가 아직도 공기 정화기가 없다.
연간 700만 명이 일찍 숨진다는 WHO의 보고도 있고 이것이 술, 담배, 에이즈보다도 더 해롭다고 시카고 대학 교수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보니까 홍윤철 서울대학교 환경오염연구소장이 발표한 전면 아티클을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6개월 정도 단축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세계는 700만 명이지만 한국에서 11,900명이 한해 미세먼지로 생명을 잃는다. 그리고 이 양반 이론에 의하면 60%의 원인이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문재인 정권이 아까 우리 당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공약한 대로 시진핑도 만나서 담판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양한 배출원을 찾아내서 과연 어느 정도가 그 공기오염 폴루션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티클을 최근에 요거 일주일에 한 4-50개를 봤는데 좀 전문적으로 나온 것도 좀 방한다면 조금 과학적으로 돈을 덜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폴루션도 이렇게 L자형으로 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산동반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 그건 시귿자형으로 다시 올라왔다. 시읒이죠. 그래서 북한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런 표현이지만 이걸 완전히 돈 좀 몇백만 불을 또 들여서 정확히 그래서 아까 대표가 얘기했듯이 아니 그 대변인이 국가 최고 행정 책임자가 그거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아주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도 평상시에는 40%다, 50%라고 실제는 60%, 80%라고 그냥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홍윤철 박사도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 돈 좀 많이 들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WHO의 여성 환경국장 마리아 네이라 같은 사람은 처방은 한국에서의 석탄 발전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장을 자세히 정부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탈원전입니다. 이게 탈원전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화력 발전, 석탄 발전 같은 것까지도 폐쇄하자, 줄이자라고 얘기하면 전기 아주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서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이 생각되니까 이게 큰 소리를 못하고 구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월경성 대기오염, 월경성이니까 트랜스바운더리랍니다. 폴루션 같은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1983년 유럽이 했듯이 대기 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금지에 관한 협약을 83년대 유럽은 했습니다. 한국도 동북아나 적어도 아세안까지 포함해서 그걸 같이 하면 중국에 대한 압력이 효율적으로 가해질 수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장거리 그 대기 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영 실무에 있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중국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국입니다. 대중국 외교 역량을 발동을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오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좌충 우돌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석탄 발전소를 감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정부에서도 또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언론 보도에 보면 그 일본 요코하마 사례를 보도를 하면서 휴양지 같은 발전소 일주민들 미세먼지 걱정 안 해요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40년 된 노발전소 두 곳을 친환경 기술로 완전 재탄생을 시켜서 하루에 석탄 1만 톤을 쓰는데도 미세먼지를 90% 이상 줄였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이 심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고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촉구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 감축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감축만 꼭 해야 되느냐?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을 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냐 등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안정적인 대책을 찾아줘야 한다. 이걸 거듭 촉구를 합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어제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터져버린 갈등을 봉합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인정하고 싶습니다만 실상은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먼저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로 제한하겠다 하지만 요즘 같은 5G 세상에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막상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심야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애매합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산학금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당장 월급제로 하겠다 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얼마 동안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와 카카오 그리고 민주당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합의입니다. 이번 타협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불친절과 승차 거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나와야 하고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월급제를 정착시킬 것이고 앞으로 도입한다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대강의 그림이라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그치지 말고 더욱 진전시켜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운송 서비스로 탈바꿈 되도록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앞에서 정동영 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국GM과 산업은행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5년 뒤인 2024년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면 합의를 했다고 오늘 한 일간지 조간에 보도가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하고 대신 10년간 한국의 생산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당장 그 밥물만 끄고 5년 뒤에는 그들이 나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였던 셈입니다. 지금도 군산GM 공장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면서 매각설이 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라도 군산경제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국민 세금 8천억 원은 도대체 누굴 위해 쓰였단 말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공적 자금이 엉뚱하게 미국 기업
배만 불러준 꼴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이면 계약의 진상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양명 부위원. 네, 추가민력 의제 정지에 의해서 오늘 3월 8일 여성의 날이 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35회 한국 여성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한국 여성대회에서는 여성운동상의 김복동 평화여성 인권운동가 할머니가 시상하시고 서지영 왕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밑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1908년 3월 8일 날 경제공황에 의한 경제 침체로 생활비에 허덕이던 미국 섬유 노동자들이 집회가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참정권을 요구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 지수가 매해 순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35개국 중에 108위, 2015년에는 144개국 중에 115위입니다. 최근 20, 30대 여성의 80%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인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강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자연 10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양파 까듯이 무엇이 나오지만 하나도 뭔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권력형 미투의 본질을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나서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이유고 민주평화당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평화당 정부여성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있는 두 군데의 여성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명수 부위원님 발언이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5.18 역사 왜곡 대책특위 대변인 노평가가 됐습니다. 민심과 따로 노는 자유한국당. 지금 국회 앞에서는 5.18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한 달째 망원 의원들에 대한 규탄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당장 석고대절을 청해도 부족한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 물타기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탄핵의 기억을 던져버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황교안 대표는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규정, 절차 타령이나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다. 당 대표로서 민심을 분노케 한 심각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용기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 윤리특위가 7일 20대 국회에 발의된 18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 자문위로 넘겼지만 앞으로도 징계 절차는 산 넘어 산이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일단 상정만 해놓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치 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묻는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망원 세유형 감싸기에 그렇게 올인하고 있는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간단 명료한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정대철 성고문님, 그다음에 각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시도당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이인동수 회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초대 원외
회장으로 당선된 강진 지역위원장 임동수입니다. 원내와 원외가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당 발전과 내년 그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원래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중에서 발언하실 위원장님 계시면 정훈 위원장 말씀하시고 배준현 위원장 이번에 강원도에서 걸리고 있었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서울시장에서 이세 번째 우리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서울은 되게 중요한 수도권의 핵심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개편대회를 통해서 다시 또 재탄생한다 할까요? 그래도 당원들의 어떤 권기, 사실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개편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훌훌 털고 다시 우리 당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도부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특히 서울 지역, 부산도 와주시고 시도당의 개편대회에 꼭 좀 지도부께서 와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당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시당의 배준현 위원장님. 또 강원도당의 강민규 위원장님. 마이크 켜고 왔어요. 강원도는 뭐 지금 인구가 굉장히 지금 아기들을 낳지않아가지고 한 동네 입학생 있는 데가 과반수가 되고 참 심각한 이런 땅은 걸치면 올림픽 이후에 크게 좀 발전할 거다 하는 희망도 부풀어 있었는데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6.9%씩이나 고성, 하천이하고 서울 사람들도 살았는데 이게 남북 관계도 좀 아직도 뒤로 미뤄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해 있는 상태고 정당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거의 옛날에 한국당이 국회의원 8명에 민주당 원주 을지구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딴 당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 있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영동 지역에는 해변가이니까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조선일보에도 잘 평가가 되어 있는데 소관 부처가 지금 확실한 게 어느 부처가 이거 전담해서 해야 될 복지 분야, 환경 분야 이래가지고